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방역권을 뚫고 확산돼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권위자 씨라고 들었습니다. 2003년부터 벌써 우리나라에만 5번째 발병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주 발병을 하는 겁니까? 예, 우선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발전하니까 가금 사육 투수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 고병원성 H5 유전자를 가진 H5N1 바이러스가 2003년에 처음 홍콩에서 발병한 후에 그래서 동남아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에 거의 뭐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요인이 합쳐서 거의 뭐 3년 주기로 불행하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라는 바이러스가요, 2000년대 들어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뭐 사실은 뭐 이 아시아 국가는요 거의 고병원성 H5는 2003년도에 홍콩 가금 시장에 처음 발생했는데요. 네. 1952년도에 보면 멕시코에 H5N2가 해서 물론 사람 감염이 없었는데 50년대. 예, 그래서 많은 그 가금을 살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H5N8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네. 그 전까지는 H5N1, 네, 그렇습니다. 51이었는데 이번엔 58이란 말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 두 바이러스 간에는 H 단백질은 같은 건데요. 예. 네. N 단백질은 N1과 NA 그 차인데요. 네. 사실 이 바이러스의 AI의 이 질병성을 결정하는 것은 H 단백질이 거의 뭐 98%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네. 네. 뭐 N 타입 가지고는 크게 뭐 질병성이 낮다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겁니까? 거의 뭐 거의 제 생각 99% 이상 병원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될 여부는 두 개의 바이러스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AI가 사람이나 뭐 동물에 감염하는 거는 H 단백질이 이 역할을 합니다. N 단백질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은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노출되면은 사람 경우는 이 AI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뭐 두 가지거든요. 인플루엔자 경우는 사람 수용체 그다음에 조류 수용체인데 조류들은 다 조류 수용체 가지고 있고 지구상에 알려진 모든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 수용체 진화성이 높은데요. 사람 경우는 상부기도 기관지나 코에는 조류 수용체가 거의 없습니다. 단 폐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노출되면은 네. 뭐 어떠한 바이러스 간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이 H5N8은 사람에 감염돼서 사람이 숨진 사례는 전 세계에 없었다고 들었고 그 전에 H5N1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H5N1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997년도에 홍콩 가금 시장에서 네. 발병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8명이 감염해서 6명이 사망한 첫 사례인데요. 네. H5N1형은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그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동남아나 중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또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은 H5N1형이기 때문에 예. 당시 어떤 기회가 사람의 접촉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H5N1의 경우는 2010년도에 중국의 장수성에서 바이러스 하나 정도 분리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요. 네. 단지 뭐 사례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를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인체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상당히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H 단백질은 사람의 폐에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수용체에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H로 시작하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수용할 수 있다는 H 단백질. 그럼 H5가 같은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H5N1이니까 하고 NA는 그래서 감염도는 거의 같습니다. 단 국내에서는 가능성이 적다는 거지요. 동남아에 비해서. 예. 네. 네, 제가 뭐 AI 발생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 발생 지역과 의심 지역 지도를 통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보시는 곳 전북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AI가 의심된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다음 부안군에서 육용 오리 농장에서 2차 신고가 들어왔고요. 여기서부터 1.3km 떨어진 곳에서 연이어 3차 신고가 들어오면서 AI 공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근처에 있는 독림 저수지에서
AI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창오리떼 10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월요일 자정까지 가금류와 관계자들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스탠드스틸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의심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오전 방역대 바깥이죠. 전북 고창구 해리면 유경 오리 농가에서 4번째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요. 이어 정읍에서도 처음으로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에는요, 제주도 철새 도래지에서도 청둥오리 10여 마리가 폐사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고병원성 AI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AI가 방역권을 뚫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또 큰 기러기도 독림저수지에서 네. AI 확인됐다고 하고요. 네. 철새들이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이제 북상을 충청도 더 위쪽으로 이남으로 이북으로 북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철새가 최초 옮겼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필요하지만요. 가창오리가 예, 원인인지는 네. 그렇지만은 2차 감염원으로 일단은 국내에서 발생했고 또 네. 죽은 가창오리나 큰 기러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2차 오염으로서는 원발 승인이 그건 아직 좀 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보는데요. 네. 2차 오염원으로는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주로 동남아 중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우리나라로 많이 지금 유입되는 것은 철새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사실 H5N1 바이러스 경우는 동남아 중국에서 다발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인플루엔자 학회에서는 2005년 이후에 철새에 유입이 된 걸로 되어 있었어요. H5N1형은 철새에 의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염 대상 보면요. 오리랑 큰 기러기까지 밝혀졌는데요. 네, 네. 닭은 더 면역력이 약하다고 해요. 닭으로 또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는 그냥 아직은까지는 어떤 바이 찬스, 어떤 우연의 일치지 오리가 많이 나오는군요. 네. 이 H5 이 단백질은 고병원성 유전자는 닭에 더 친화성이 높고 독재도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이 제대로 안 되면. 네. 예. 그러니까 각별히 닭에 대해서도 각별히 더 유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더 감염되지 많이 해야 않도록. 됩니다. 사실 오리보다는 감염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단지 우연히 일치고 아직 발병 초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닭 경우는 더욱더 애찰이나 또 방역에 오리보다는 저는 더 몇 단계 높게 방역하는 게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인체 감염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H5N8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발병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 감염된 것이 사망 사례가 없었던 것이지 위험성은 굉장히 높다.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오염된 가금이 유통될 가능성이 적은데요. 네. 네. 불행히도 조금은 언론에 약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만은 거의 또 이 H5N8 경우가 사람에게 감염하려면은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이 H 단백질 부착할 수용체가 상부 기도의 코나 기관지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량의 바이러스가 노출된 경우에만 이 감염이 되고 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염된 가금을 직접 접촉하거나 또 손을 만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 감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먹는 건 괜찮은 거죠. 닭이나 오리 푹 익혀 먹으면 괜찮다는데요.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대요. 예, 기본적으로 이 AI 경우는 이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I를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고 하는데 그 막이 감염된 오리나 닭의 세포의 막을 즉 바깥의 피부가 아니고요. 세포의 막을 따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막은 상당히 약하잖아요. 열에. 상식적으로 네네. 열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실제 충격으로도. 비누나 네. 소독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 감염은 개인 위생을 손을 자주 씻고 가능하면 세수도 할 때 코도 좀 세게 풀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폐 쪽에 들어가지 않도록 개인 위생 철저히 하면은 인체 감염은 큰 우려 안 해서도 되지 않겠나. 그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계란이 나오는데 네.
계란을 완숙하지 않고 75도 이하에서 그 계란을 그냥 반숙으로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날개를 그렇지요. 예, 우리가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는 위험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네. AI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수많은 난개대 전염이라는 질병이 있거든요. 네. 그 무슨 뜻이냐 하면 계란 속에 벌써 이게 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건데 AI 경우는 난개대 전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계란 속에는 이론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오염된 닭이나 오리에서 오리알 경우는 표면에 또 변이나 또는 분말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데 가능하면 계란이나 오리알을 요리하실 때는 표면을 좀 물로 세척하면은 표면이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안에 먹는 건 괜찮은데. 절대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난개대 전염 바이러스가 다행히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닭이나 오리 농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혹시 철새도래지로 뭐 여행을 갔다가 예, 의심되는 조리와 접촉을 네. 했다면은 뭐 손 씻는 거 말고 다른 뭐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걸까요? 제 생각은요, 일단은 뭐 의심되는 그 뭐 철새나 가금이 발견되면은 네. 가능하면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개인 위생을 철저하고 만약에 사실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은 이제 AI 경우는 폐에서 감염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흡이 곤란하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은 병원에 감염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요. 네, 네. 뭐 네. 접촉하고 뭐 기침하고 그런 경우는 AI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타이완에서도 오늘 H7N9형으로 네. 한 분이 숨졌다는 네. 보도가 들어왔는데 일단 사람이 감염되면 사람끼리 감염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하고요. 네. 지금 이 타이완 경우는 이것도 가금류를 접촉해서 감염된 겁니까? 일단은 그 A7N9 중국에서 이 상하이에서 2003년 지난해 4월 18일 첫 환자가 나왔는데 이 바이러스 경우는 사실 가금에는 저희들이 최근에 논문을 국제 저널에 발표했는데 가금에는 거의 감염하지 않습니다. 가금은 큰 문제가 아닌데 네. 아주 사람에게 감염된 사람에게 가까이 접촉 감염은 가능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7N9 경우가 사실은 우리 국민의 건강에 더 위협을 주는 저는 뭐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중국이나 높습니다. 타이완에서 유행하고 있는 예, 바이러스. 대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네. 이런 것이 철새를 타고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저는 수 없습니다. H7N9는 철새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가금에서 거의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이 이제 연구 결과에 그럼 이건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니네요? 엄밀히 말하면 조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네요? 이제 유전자를 보면 조류에서 유래했는데요. 네. 벌써 이 바이러스가 포유류에 오랫동안 이게 뭐 적응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많이 변해 있어서 네. A7N9 경우는 사람의 상부 기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염하도록 H 단백질이 변해 있습니다. 변형이 됐고. 예, 그래서 지금 아무리 가금 시장을 의심하고 살처분 하더라도 중국이나에서 계속 환자가 뭐 금년에 들어서만 벌써 40명이 이상이 감염할 정도로 저는 H7N9 경우는 대책이 수립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이나 타이완 여행하고 돌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잘 관리를 지금부터 저는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미국은 태평양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인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H7N9 경우는 사람 간 접촉성 감염 가능한 바이러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AI 관련해서 백신 개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예,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H5N1 바이러스 해보면은 한 번에 백신이 더 가능한데요. 이전에 유행하던 예. 바이러스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새로운 변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유니버설 백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I 전문가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